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박창훈입니다. 연평도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되고 그리고 장례 절차도 없이 시신이 불태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보고를 받은 청와대는 평화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상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민이 네. 그 적국에 의해서 피살을 당했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발칵 뒤집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반응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 메시지가 직접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 24일 오후 현재 네. 대통령의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은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해서 네. 그냥 그 자리에서 휘발유를 북한군이 뿌린 다음에 시신을 불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벌어진 게 22일 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직후에 우리 쪽에서 그거를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3일 오전 1시에 청와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열었어요. 대통령에게도 그 비슷한 시각에 보고했다는 게 지금 언론 보도입니다. 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24시간 훨씬 더 지났습니다. 네. 대통령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어요. 국방부 차원의 입장만 나왔어요. 네네. 국방부 북한의 모든 책임이 있다. 네. 용납할 수 없다. 이 정도 입장만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사살당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아직 안 나온다? 이거 정상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거기에 또 23일 새벽이죠.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도 이야기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네. 물론 유엔 총회 연설은 녹화를 해서 보낸 겁니다. 네. 녹화는 15일 날 했다고 쳐요. 네. 예정된 시간에 보냈다고 생각은 되는데 네. 그 유엔 총회가 우리 시각으로 네. 23일 오전 한 1시 반쯤 네. 문재인의 유엔 총회 연설이 틀어졌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22일 밤 10시 조금 넘어서 네. 시신이 불태워졌고 그 불꽃을 보고 우리 당국이 지금 이미 우리 당국이 전날 종일 수색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문제 공무원을 네. 아마 상황 파악을 좀 했기 때문에 23일 오전 1시에 부랴부랴 국가안보회의를 서훈 네. 안보실장 주재로 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만 불참. 왜냐? 해외에 다녀와서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만 불참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다 참석을 해서 우리 국방부 장관도 물론 참석을 했고 네. 비상대책회의를 한 거죠. 그랬는데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은 그로부터 얼마 뒤에 예정이 돼 있다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또 제가 만약에 국가안보실장이고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면 네. 이런 상황,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네. 그런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유엔에 급히 연락을 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 한반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네. 그래서 이 유엔 총회 연설은 하루 정도 우리가 미루겠다. 네. 그렇게 해달라면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저는 외교부 출입도 하면서 유엔 취재도 했고 네. 워싱턴 특파원이 유엔을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뉴욕 네. 특파원이 주로 담당을 하는데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는 반기문 총장도 네. 유엔에 있었고 그래서 유엔 소식을 많이 듣고 또 워싱턴 특파원들이 보도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유엔을 좀 아는데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유엔에 요청을 해서 대통령의 연설을 조금 보완할 게 있으니 네. 좀 연기를 해달라면 안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네. 우리 국민이 적국에 의해서 사살당했다라는 중차대한 그럼요. 상황이라면 그러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북한의 이 만행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그동안에 북한이 정말 인권적으로 너무나 무도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사살한 문제. 그래서 2008년에 박왕자 씨 금강산 강화하다가 네. 피격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사건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거기 그 연설도 정말 한심한 연설이다. 네. 지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전부 콧방귀 끼고 있어요. 네. 아니 지금 한국에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한반도 종전선언, 지금 북한과 한국 전쟁이 끝났다는 걸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실에 만든 이야기냐.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비핵화를 위해서 단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네. 오히려 북한은 지금 지난 7월에 김정은이가 자의적인 핵 억지력을 우리는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동안 시간을 벌면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왔고 다음 달 10일이 노동당 이제 창건 기념일인데 그때 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국이에요. 게다가 불과 얼마 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북한이 폭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 무슨 종전선언입니까?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과도 달라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의 비핵화가 실행이 되고 나면 네.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이었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서 북한의 도발 계획이나 의지나 이런 게 완전히 없다는 걸 확인하고 네. 북한이 평화로운 정상국가의 길로 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종전선언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단 말이에요, 미국이. 네.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종전선언 꺼내니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 종전선언을 하려면 미국이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돼요. 네. 그래야 현실화가 되는데 문재인은 정말 뜬구름 잡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요, 북한은 계속 종전선언을 요구해 왔어요. 왜? 네. 북한 남침, 야욕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북한의 목표가 적화 통일 한 번도 버린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종전선언을 북한이 요구하느냐? 종전선언하면 북한이 주장하기 좋은 게 뭐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평화협정 맺자. 네. 주한미군이 뭐가 필요했냐? 전쟁 끝났는데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북한은 집요하게 내밀고 있고 문재인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어떤 속셈을 갖고 있는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걸 모른 채 북한을 따라한다? 이거는 소위 시쳇말로 지도의 자격이 없고요. 네. 알고서도 따라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북한만 바라보고 그리고 북한에 찍소리 못하는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에 대한 의문점은 국민들이 충분히 갖기에 그렇습니다. 확실한다. 국민들이 이렇게 의문을 갖기에는 충분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네. 거기다가 23일이었죠. 네. 장군들 진급 신고 때 그때도 평화를 이야기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이제 장군 진급 신고식을 하고 삼정검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합참의장이 된 원인철, 네. 육군 참모총장이 된 남영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장성 진급 신고를 받은 게 23일 이제 해가 멀쩡히 뜬 다음입니다. 네. 그런데 23일 밤에, 그러니까 새벽에 오전 1시에 NSC 회의가 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8급에 해당하는 해수부 공무원이 이제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그렇죠. 희생이 세상을 됐죠. 떠났는데 그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의 최고 장성들에게 장성 진급 신고를 하고 소위 격려사를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 평화를 이야기했다. 이럴 때 평화라는 거요. 이건 정말 굴종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는 겁니까?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네. 우리는 평화 정책을 쓰는 거죠. 네. 우리가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적이 도발해도 그걸 분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도발하지는 않죠. 네. 적이 도발해도 된통 당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도발하지 않고 그러면 적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러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네. 소위 대화로 평화롭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진정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없으면 네.
말로 하는 평화는 공허한 거예요. 네. 그게 히틀러한테 당한 프랑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렇죠. 프랑스가 영국이랑 해서 1938년에 독일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요. 네. 그때 히틀러가 평화협정 당사자예요. 네. 영국의 수상은 체인벌린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체인벌린 영국 가서 평화가 왔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프랑스 총리 평화가 왔다 했는데 히틀러가 9개월 만에 그 평화협정 깔아뭉개고 바로 폴란드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일으키면서 프랑스도 점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못된 의도를, 나쁜 흉계를 가진 자들의 속셈이에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평화를 지지하는 척 위장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속셈은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허점을 보일 때는 언제든지 쳐들어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지금 속셈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적화 통일이고 남침 야욕을 한 번도 벌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맨날 김정은이가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김정은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네. 그러나 김정은 북한에 하는 거 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처형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그 국민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부에서 지시를 받고 바로 사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표류 경위는 북한이 약간 파악을 한 다음에 사살을 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가 올북을 하려고 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네. 가족이나 같이 일했던 공무원이나 지금 자식이 둘이나 있는 분입니다. 40대 네. 후반, 47살. 이분이 올북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게 가까운 사람들의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올북을 하려 했다고 단정적으로 하면서 국방부가 이 브리핑을 하는 건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 사람이 설사 북한 군이 표류 경위를 파악을 하려고 했을 때 이미 이제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이니까 네. 나 올북 의사가 있다고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사람 아마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도 24일 오후 현재 안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통지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네. 북한은 아무 답이 없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올북 의사를 그 사람이 밝혔다고 국방부가 단정해서 발표할 수 있죠? 국방부는 이전에 네. 22일 밤에 국방부가 사태를 파악을 했다. 네. 그리고 23일 새벽 1시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NSC 회의가 청와대에 열렸다. 네. 그런데 국민한테 브리핑한 거는 24일 오전입니다. 그리고 23일에 오후부터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국방부 보고 국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국방부는 입 다물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는 국민한테 죄송합니다. 이야기부터 해야 돼요. 은폐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는지 네. 왜 사실관계를 지금 국민한테 설명하는 게 이렇게 지연이 되고 늦어졌는지 이거 설명해야 되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 대통령한테 누가 몇 시에 어떤 내용의 보고를 했는지 이거 먼저 밝혀야 됩니다. 네. 이거 사실 세월호에 뭐 1분 단위로 밝혀라 한 거하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22일 밤 10시 넘어서 우리 군이 우리 공무원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를 했다면 네. 그냥 단순 올북을 했다고 하면은 새벽 1시에 청와대 안보회의가 열리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당했다고 판단하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NSC 안보회의가 열린 거죠. 네. 그러면 대통령한테 바로 보고됐을 겁니다. 네. 그럼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이거 다 밝혀야 돼요. 네. 저 같으면 대통령이 바로 나와서 NSC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24일에도 NSC 회의가 열렸다는데 대통령이 주재하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계속 이러고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미사일 발사해서 도발을 해도 NSC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를 하질 않아요. 예,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저 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어떤 작동을 하는지 궁금해요. 도대체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이고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우리 헌법에 네. 대통령은 나라라는 영토를 보존할 책무, 국민의 생명을 보존할 책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이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네.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되고, 제가 대통령이라면 직접 나와서 회의 주재하고 네. 북한을 바로 새벽에 단호히 규탄하는, 그리고 아니 김정은이랑 한라인 만들었다고 그렇죠. 사진 찍고 쇼할 때 언제입니까? 한라인 이럴 때 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정말 조질 대로 조져야죠, 시쳇말로. 네. 너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 취하지 않으면 너희들 여러 가지 각도의 보복을 당할 거다, 이런 메시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유엔에 연락을 해서 대통령에 나갈 연설 네. 완전히 우리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24일 오후까지 묵묵부답이다, 네. 침묵하고 있다. 이분은 말이죠, 도대체 국민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고 장자연 씨 사건, 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사건건 뒤져라, 있는 걸 다 규명해서 국민께 알려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북한 관련은 도대체 입도 뻥긋 안 해요. 북한이 많은 만행을 저질러도 입도 뻥긋 안 하고. 추미애 아들 사건, 이건 얼마나 부도덕한 사건입니까? 네. 젊은 우리 청년들이 왜 분노합니까? 이거 공정하지 못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할머니들 소위 이용해 먹은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재인 한마디도 안 해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그 관련 사건 한마디도 안 해요. 네. 내가 그래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 소속으로 당선이 되고 정당 당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국민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식과 이성의 선에서 네. 우리 국민들이 눈높이가 있어요. 양식을 가진 국민들 다 눈높이가 비슷합니다. 네. 뭐 대깨문 문바 이런 사람들 빼고. 네. 그렇다면 그 상식과 이성을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와줘야 돼요. 네. 근데 이분은 내 편은 무한 애정, 내 편의 모든 잘못은 다 봄바람처럼 이렇게 하고 없는 것처럼 만들거나 약간 처벌해도 손방망이고, 다른 편의 잘못은 작은 잘못이라도 침소봉대해서 정말 박살내는 이런 편향적인 행태, 이건 지도자, 국가 지도자로서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빈강정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문재인. 국민에게 비밀이 많고, 그리고 북한에는 비밀이 없는 그런 북한 대통령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국방부, 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태를 파악해보면 북한만 편드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신의 한 수 구독 안 누르신 분 있으면 구독 눌러서 영상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영상에 회색 검지를 파랗게 바꿔주셔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 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